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기자회견,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말인데 정말 제가 기억하는 연말 중에 제일 조용하게 지나가는 연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부산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셔서 물론 그렇죠. 이 맞아요. 거리가 한산한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간이 좀 힘들었죠. 제 간이 좀 힘들어서 아침에 일할 때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으시군요. 예, 요즘 괜찮습니다. 간이 놀래겠어요. 이맘때면 뭔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하면서. 할 일이 없어요. 평론가님께서도 이맘때면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한데요. 네. 만나는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송년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년회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죠? 이제 다들 화상으로 송년회 함께 조차. 연결해놓고 내 책상에 술을 놓고 마시고 괜찮을 것 건배사도 같아요. 화면을 보고 하고 정말 한 해를 많이 보내고 싶었나 보다. 아니 근데 비대면으로까지 그거 하려고 시간을- 또 켜야 되고 실행시켜가지고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좀 귀찮긴 한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면은 사실 예전에 이제 술집에서는 건배사를 외치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안 기자가 항상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죠? 이멤버, 리멤버, 포에버라고 제가 항상 쓰는 건배사이고 지겨울 정도로 계속 저걸 고집하고 있었는데 네. 예. 저희 작가님이 또 새로운 어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건배사를 하나 지어오셨어요. 나 어떤 어떤 거예요? 주먹코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주목? 주목. 주목. 그리고 먹을 때 빼고 마스크 필수. 코로나 꺼져. 정말. 작가님 네. 센스가 맨 마지막 다들 꺼져. 한번 써먹어 보시기를. 네. 비대면으로 할 때 송년회를 우리 통해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주먹코. 접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기자회견에서도 송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 송년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부산의 이슈들이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하여 2020 부산의 핫 이슈 5. 올 한 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생각한 게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5개를 뽑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룬 이슈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그렇죠. 네.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실까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코로나는 솔직히 빼고 얘기하시죠. 코로나 빼고. 나 1번 코로나. 안 돼요. 코로나 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거돈 시장의 사태. 저는 부동산. 저는 올해 하면 정말 이제 코로나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또 선거 한번 치렀죠. 이제 부산 기자회견이 선정한 핫 이슈 베스트 5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올해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정말 큰 이슈, 코로나입니다. 취재를 할 때 매년 이제 뭐 추석 때는 내년 설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러니까요. 바람을 담고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설에도 이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연말 연초에도 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현장에서 취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 인터뷰도 그렇고. 그렇죠. 상가나 가게를 들어가도 일단 손님도 반갑지 않, 좀 반가움이 떨어지는데 물건도 사지 않는 기자가 들어왔다. 그렇네. 더 이 사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업종은 더 타격받았을 겁니다. 지금 11월, 12월 들어와서 매출액이 30% 이하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던데 실제적으로는 더 체감적으로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부산의 관광, 마이스 이런 쪽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의 인터뷰도 듣곤 했었는데 올해도 걱정이지만 당장 내년에 사업할 거를 올해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라고 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좀 나눠서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하더라도 또 국내 여행으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그렇죠. 꽤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어려움이 좀 계속해서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흐름이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정도인데 외국은 더 심한 곳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쪽은 이제 더 굉장히 심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뭐 부산시하고 부산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에 부산 관광시장의 회복 전망 6단계 시나리오를 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최근에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설익은 발표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6단계 회복 시나리오를 2023년 5월 이후를 내놨는데 일단은 좀 접어둬야 될 상황이겠죠. 지금 현상을 보면 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암울한 것 같아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글들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병상 부족 문제도 워낙 심각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뭐 산모가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도 또 벌어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또 이제 비대면 경제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비대면 경제팀도 신설하고 하면서 그런 대응을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런 비대면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영도구하고의 그런 협약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영도구와 LG헬로비전 부산방송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비대면 3원 생중계로 진행된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지역 상권들이 우리 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각종 소식들이 지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취재 등을 통해 홍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구청과 논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내라! 영도! 힘내라! 영도! 저는 올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 저는 당시에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해양박물관에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 봤는지가 다 기억이 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녹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었던 기자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었거든요. 녹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도 설왕설래가 있었더라고요. 각종 뭐 건강설, 그렇죠. 무슨 설 뭐. 맞아요. 예. 근데 결론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실망감이 더 컸고 충격도 더 엄청났죠.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기자회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 관련 비위니까. 네. 여권 단체장에서 이제 세 번째 미투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 고위급 정치계 인사 또 공기업 기관장 성추문 이제 정점이 됐었죠. 이게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할 것 같은데요. 이 미투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문제다.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뛰어넘어서 위계에 의한 문제로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오 전 시장이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뭐 부산 대개조라는 큰 프로젝트도 추진을 했었고 또 뭐 동남권에 여러 가지 좀 같이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큰 이벤트 중에서는 김해 신공항이 제일 좀 컸을 것 같은데 김해 신공항을 막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뭐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던 만큼 이걸 어떻게 변수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많이 생기긴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일단 생각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이 이제 백지화되면서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부산, 경남, 울산 경제 공동체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1단계인 광역교통망 확충에 가덕 신공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좀 희망을 좀 갖는 거죠.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조참 포럼. 부산시와 교육청, 기초단체 등 부산의 주요 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옥토버를 앞으로 설득하고 넘기 위한 제일 첩경이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당장 간에 충분히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역시 검증이 결과에 수긍해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를 떠나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시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시도의 의장단도 한번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도 했었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덕 신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이제 가덕 신공항이 되더라도 이제 수도권 쪽 중심의 논리와 이제 TK라죠. 대구 네. 경북 쪽의 반발을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인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부산, 경남, 울산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정치 논리에 밀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지금 뭐 해가 바뀌고 또 다른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부산 시민들이 그동안 발해왔던 가덕 신공항 쪽으로 갈지 뭐 그런 논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올해 살펴볼 또 다른 이슈는 이제 4.15 총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선 결과에도 관심이 갔지만 이 선거 때도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선거 운동도 사실 눈길을 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 색깔로 정당을 구분했죠. 마스크 저분은 땡땡당, 저분은 땡땡당이시구나라고. 어쨌든 이번 총선의 핵심은 부산의 정치 지형의 변화일 것 같은데 일전의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여권이 많이 당선이 되셨는데 총선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네, 지난 4.15 총선에 보면 견제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좀 있었다. 어떤 결과는 국민의힘이 현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투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득표율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든 잘못하면 당을 떠나서 당신은 선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초반에 그 안승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또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뭔가 방역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던 그런 투표들이 기억나는데 비닐 장갑 끼고 말이죠. 이것도 하고 다 1m 거리 두고 그렇게 줄 서서 투표했던 기억도 나고 본 투표에 많이들 몰릴 것을 걱정을 해서 오히려 나는 더 일찍 가겠다.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이슈들 역대 최고예요. 또 앞으로 있을 이 대선이나 이런 거에서 또 코로나를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자회견이 뽑은 2020년 핫 이슈 마지막은 이 한마디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어? 유행어였죠. 네. 월급? 월급이면 얼마나 좋게요. 자, 부동산 광풍. 11월 첫째 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0.12%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우동과 반여, 재송동 중심으로 상승해 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무려 0.84%가 올랐습니다. 제2센텀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남구는 0.52%, 동래구 0.5% 상승해 여전히 해수 동남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데이터를 봐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이라고, 상승장이라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인이 조금 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596건으로 8월에 비해 25.1% 상승했습니다. 억걱 소리 나죠. 말 그대로. 억소리 나고요. 해운대 한 우동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전달에 이제 10억 조금 넘었고요. 한 달 새에 3억 올랐습니다. 11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0.56% 올라 전국 1위 차지. 너무 오른다 싶었더니 규제 지역으로 결국은 묶였죠. 정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해수동에
두 개 더 붙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해수동, 남부하고. 연남. 어떤 실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이 해수동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풀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내는데요. 인터넷 쇼핑하듯이 이게 보고 이거 주세요라고 와서 우르르 내려와서 그래서 가격이 훅 오르면 그거를 다시 되팔고 사서 되팔는 과정에서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분들은 돈 벌고 빠졌어요. 뭐 그분들이라고 하는 좀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규제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간 자리에 남은 사람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짐을 떠안아야 돼. 성명서를 일부 또 때문에. 내셨잖아요. 네. 요거 관련해서 네, 그렇죠. 국토부에 제대로 일해라. 네. 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읍면동에 핀셋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 차례 조항이 말씀을 추가됐다고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네. 한 개 구 안에서도 정말 편차가 나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다 묶어버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운대만 보더라도 반송도 석대동하고 중동 우동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딱히 이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을 잡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에 아직까지 답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이렇게 선언을 한 이상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나올수록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이제 사실 이 말 자체가 사실 불신이 만든 결과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집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 뭐 기자들의 말 대신에 지금 우리 5가지 이슈를 다뤘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뽑은 올해 가장 큰 이슈 하나씩 좀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제가 1번 하겠습니다. 하시죠. 코로나19. 아니 정말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1번 코로나19 꼽을 수밖에 없네요. 저는 미투를 보고 싶습니다. 부산시장 퇴진 그리고 그 이유가 미투였다는 것. 이게 사실은 선출직 그 고위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하게 된 건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좀 본보기 삼아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걸 뽑아봤습니다. 저도 부산시장 미투 불명예 퇴진 충격 이거를 베스트 픽으로 뽑아봤습니다. 결국은 부산 시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을 준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코로나19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사안이지만은 정말 우리 부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고 큰 영향을 끼쳤고 또 관련 산업들 부산의 경제가 완전 침체되고 또 부산시도 뭐 비대면 경제팀 신설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할 정도로 많은 변화와 정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저도 코로나19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큰 이슈들의 그런 흐름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혹시 새해 소망 좀 어떤 것들이 갖고 계시는지? 새해 소망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새해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고 뭐 이제 저희 미래 정책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네, 열심히 잘 해야죠.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앞서 말했던 돌아가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정말 이 소망만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군요.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수민 기자는? 또 내년에도 제가 중구와 영도구를 계속해서 출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다 깊은 전문가가 한번 돼봐야겠다. 단순히 취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또 주민들만큼이나 그 지역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참 교과서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있군요. 자, 올해 연말은 유난히도 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새해를 앞두고 많은 또 바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새해는 또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